시장님 참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왜 저 성광하라고 그 성남, 네. 광주, 예, 하남 예. 이렇게 해서 뭐 메가시티 한다 광역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 광역화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는 이제 아마 제가 여기 시청의 이제 정책위원이라고 이제 결정적 공무원으로 아마 시장 보좌를 했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이제 하남시장 그 당시에 이제 김항시장이 이제 그걸 던져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네. 저는 거기에 두 개 정도를 제가 반대를 했어요. 브레이크를 좀 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분당 주민들은 분당시라고 해라. 무슨 뭐 그러니까 첫째 이제 시명칭 가지고 이제 예. 좀 왈가왈 트러블이 생기는 네. 부분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경안천 시민연대라고 이제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광주에. 예. 네. 광주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거의 오래된 역사를 네, 갖고 있는 광주시가 광주시가 그 시 명칭을 갖다 변경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된다 하는 네.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예를 들면 네.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다루는 이제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다루는 이제 종합 도시계획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게 광역화가 되면 광역 도시계획 적용을 받으면 결국은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산림 훼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산림 임화 보존율 같은 그런 녹지율이죠. 녹지 보존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삼다 보면 결국은 이쪽에는 경기 동부 우측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도 이제 그린벨트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84%에서 지금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그린벨트만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있고 나머지 그린벨트지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무슨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는 제도적으로 그 성장할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사지구에서 지금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이제 택지개발해서 도시가 지금 32만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판교다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또 도시 개발에 대한 택지 개발의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고 광주는 녹지 보존율로 다 그냥 보존 지역으로 그냥 묶어놔버리고 이러면 여기가 변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규제를 좀 풀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소위 말해 이제 발생되는 각종 이제 특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남시가 택지 개발비로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순수 지방세를 걷고 있었는데 그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광주시에다 인센티브를 줘서 광주시가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럼 광주 들러리 쓰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 페이퍼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도 그런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현재에도 저희가 이제 광주가 이제 남한산성권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일반인들이죠. 문학협회에서는 지금 7개 시구가 그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제 뭐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이제 하남시. 근데 마침 또 이번에 8기 들어와가지고 다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에 같은 당이라 이제 그 의견 공유하기가 쉬워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 1080여 년을 어떤 그 광주라는 목소리를 냈던 그런 과거의 그 명성을 한번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각종 교류 협력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남한산성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실무 쪽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복지, 환경 쪽에 이제 전문가셨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고 시의원도 역임하셨고 누구보다 이제 광주를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 행정 경험 통해서 이건 참 뿌듯한 경험이었다. 이런 걸 들자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행정을 그 전에 다뤄주고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이제 요 전전 시장님이죠. 이제 조옥돈 시장님 초대 때 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제 광주시에 이제 슬로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 당시에 이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라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 슬로건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조옥돈 시장께서도 이제 참 이거 슬로건이 참 좋다. 그래서 12년을
네. 선선하면서 10인원을 썼습니다. 이제 그 논리가 뭐였냐면 그 말 떼는 건 이제 보존 논리죠.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금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이제 자연환경을 좀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보존 논리고 이제 풍요롭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 논리겠지 않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런 거를 좀 압축을 해서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사용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환경단체 일도 하면서도 이제 뭐 환경 프로그램들을 뭐 한강 발원지 대탐사라든가 무슨 뭐 현장 체험학습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환경부에서 쓸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제가 이제 좀 흐뭇한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광주가 이렇게 40만이 될 동안 사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98년도에 한강법 제정하면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 각 시군에서 동부권이 이제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광주 7개 시군인데 팔당댐 상류에. 그래서 이제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제 규제는 이제 그만 맑은 물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정해놓고 이제 대정부 투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엄청난 이제 투쟁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2003년도에 그 당시에 곽교로 이제 환경부 차관이 이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지만 이건 이렇게 맨날 데모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래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정책 토론을 하자 이제는. 괜히 시민들 자꾸 끌어내가지고 더운데 추운데 또 더군다나 법자 만들고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합의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동부권 7개 시군 이제 보고 대회를 갖고 그리고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 게 이제 팔당 수질 정책 협의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초대 사무국장을 했죠. 그런데 사무국장이 이제 모든 총괄 권한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환경부 이제 그 참여 주체가 환경부, 경기도 7개 시군 이제 시장 군수 그리고 의장단,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 5개 그룹에서 25명 해서 이제 거기서 정책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탄생시킨 것도 하나가 이제 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거고, 그 한강법에 이제 법제화 시켰습니다만, 그 사전 작업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 이제 또 뿌듯하게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죠. 반대로 혹시 어떤 아쉬운 점이나, 이건 참 장기적 과제다. 이런 건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 같아요. 과거 같으면 제가 얘기를 막 할 텐데 지금 이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광주시에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시를 제대로 이제 완성을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정부와 이게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는 것들 저도 이제 칼럼을 쓰고 했었지만은 정책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도 하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지난 연도에도 6월 30일까지는 시의원이었고 7월 1일부터는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에서 반을 의원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시민단체 하던 뭐 칼럼을 쓰던 아니면 그 시의회에 있던 이 밑에서 정책 보좌를 했던 다 제안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그 한계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결정권자가 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좀 약간의 좀 부족했던 점, 제가 느낀 점,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시의 어떤 또 그림을, 그림의 완성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약간 좀 뭔가 모자래 보이는 부분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모자라 보이잖아요. 뭐 쇼핑몰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병원 문제 여러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은 도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면 그것이 결국 어떤 도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고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어떨까요? 시장님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요? 매사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건 나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도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기독교의 어떤 예정설 얘기는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한편 또 강한 부분도 있어요. 옛 속담 있잖아요. 부대기 무서가지고 장 못 담그는. 저는 제가 떳떳하면 그거는 다 합니다. 어제 목에 이런 말씀 드린 그렇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평가도 받지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맡겨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 가지를 해서 잘 가려고 하고 있고 요즘 이제 하나 좀 더 네. 이제 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이제 하나의 제가 좌우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눈높이는 맞추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눈높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제 횡적인 부분도 있고 정적인 부분도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있는데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연수받고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면접을 보는데 딱 하는 말이 아니 요즘 제일 그 아이돌 그룹이 제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누구냐? 그럼 거기에 제일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한 소절 부를 수 있느냐? 황당하잖아요. 또 요즘 또 아이들 용어들도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광주를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청년에게는 기회를, 어르신께는 복지를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눈높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좀 소외된 분들도 더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골고루 이제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눈높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본을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좀 그게 좀 약간 이제 코로나도 이유가 있었고, 그렇지만 소홀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 행사 때마다 이제 애국가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국민 노래를 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태극기도 보시면 각이 다 서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나라를 또 지키시느라고 이제 참 희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광주도 보훈단체, 또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돌아가시지. 제가 항상 가면 인사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뭡니까? 건강하십시오.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기본에서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광주시를 또 운영하고 저 자신을 또 정제와 절제와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 이제 시정 활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설계랄까? 새해 구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작년 하반기 시장에서 6개월은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사실 요즘도 이제 주요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별로.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회에서 또 잘 협조해줘서 원하는 방향대로 다 세워졌는데 이제 그 예산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맞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하는 이제 원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부족하고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거지만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안 될 거는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또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좀 더 역동적으로 어떤 좀 성장하는 그런 이제 1년 원년이 좀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라는 이제 큰 세계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늘 시민 여러분께는 저 궤도시를 믿어주시고 지금 잘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속도감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소위 말하면 이제 왜 도로가 이러냐 뭐 이렇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작은 것부터
연차별로 다 완성시켜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항상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책 지킬 거는 책해 주시고 그렇게만 아마 광주시 우리 1,600의 공직자들이 진짜 열심히 광주시를 성공시키는데 발전 성공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타 TV 뉴스 기획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방세환 광주시장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